3장에서는 스코핑, 범위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개정 과목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개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그 거래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찾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찾게 되면은요,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위험을 예방 또 적발하기 위한 통제를 갖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범위 선정은요,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를 찾아낸다라는 측면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문서화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코핑, 범위 선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 재무제표가요,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 또 공시됐다는 거. 즉, 그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때는요, 그 모든 개정 과목, 또 모든 주석, 또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중요한, 유의한 개정 과목, 또 유의한 주석, 또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요, 우리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위 선정, 스코핑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정 과목, 주석, 또 관련 프로세스. 자, 이런 것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무제표에 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 과목, 주석사항, 관련 프로세스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관련된 위험 그리고 통제를 찾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우리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코핑을 잘 하게 되시면은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스코핑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 선정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중요성 기준을 설정할 거예요. 이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실 때는 그 양적 요소, 질적 요소 함께 고려할 건데요. 자, 이런 중요성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유의한 개정 과목 또 유의한 주석을 파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의한 개정 과목과 주석과 관련이 된 회사의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의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요, 어떤 경영자 주장이 있는지 이런 경영자 주장을 식별해 볼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이 바로 스코핑 범위 선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중요성 기준의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요, 재무제표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개정 과목 또 모든 주석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즉 유의적 개정 과목, 유의한 개정 과목, 또 유의한 주석만을 대상으로 해서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우리는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성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의한 개정 과목과 주석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중요성 기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성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요, 그 양적 요소와 그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적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요, 이 중요한 유의한 개정 과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양적으로는 이 금액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내용상 질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요성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이 양적 요소 그리고 질적 요소 함께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의한 개정 과목 주석 정보 파악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보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준, 양적 요소, 양적 중요성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회계 감사 받아보시면은요, 보통 감사인들이 재무제표 감사를 할 때 중요성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요성 기준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 수행 중요성 기준으로 감사인들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이 재무제표 숫자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들이 뭐 중요성의 과정에서 패스합니다. 예,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요, 이 재무제표에 있는 이 중요한 개정 과목을 찾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요성 그리고 수행 중요성 자,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중요성인데요. 이 중요성은 재무제표 전체적인 수준에서 적용되는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중요성 기준을 설정할 때는요, 순액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숫자의 총액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세전 순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 이런 세전 순이익의 뭐 3% 내지 5%를 곱해서 중요성 기준을 산정한다.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순액 방식이 되겠고요. 자, 또는 뭐 총자산이라든가 총부채, 매출액 등의 뭐 0.5%에서 2% 숫자를 정해서 이 총액으로 중요성을 설정하는 거.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총액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액 방식과 이 총액 방식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는 이게 중요성 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